국민주권의 나라 K민주주의 대한민국. 집안에 도둑이 들면 경우에 따라 도둑이 들도록 허술하게 방치한 집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은 국민은 그 권리를 통해 국가의 존립과 안보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책임 있는 주체임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국민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주권을 도둑 맞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상황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 국민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한 가정의 부모가 6자녀를 두었다.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자수성가하여 회장이 되었다. 능력이 있으니 혼자서 집안 살림을 돌보고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취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집안에서 서로 갈라져 싸우며 용돈 투쟁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한 셋째가 비상 소집을 하였다. 목적은 갑작스러운 소집을 통해 형제들 간의 격해진 내분과 갈등을 부모님이 보시고 이 사태를 가정의 발전 방향으로 잘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평소에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는 셋째의 불만을 가지던 나머지 형제들은 셋째가 감히 건방지게 나서서 비상소집이니 뭐야라 하며 윗사람을 능멸하고 가정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내란 행위다. 이것은 폐륜 행위이니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며 폐륜하라는 제목을 달아 셋째를 회장직에서 탄핵하려고 했다. 이때 가정의 주인인 부모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국가 형태에서 국민은 부모이고 정부는 자식이다. 인간의 근본은 윤리. 지구상에서 자연 생태의 사람이 인격적인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이치는 윤리다. 인간의 개인적 또는 사회, 정치적 갈등은 법보다는 윤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인간적이고 수준 높은 해법이다. 법은 인간 사이의 윤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공권력으로 강제하여 그들이 윤리의 한계를 넘어 금수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윤리 보호의 보조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는 윤리를 터전으로 살면서 법은 수동적으로 따른다. 위 예의 경우 가정을 생성한 주권자로서 부모는 인간의 기본인 윤리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가 윤리적으로 해결될 때 갈등이 원천적으로 해소되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와 헌재의 행위는 국민을 무시한 것.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로 생산된 국민의 자식들이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생성된 공권력 생태계는 그 관리와 존폐 여부에 관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그러므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의 탄핵, 그리고 국회의 해산권 등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 이러한 권리 체계에서 대통령에게 탄핵할 사유가 생겼다면 국회는 그 사유의 인용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로 제출되었다. 이는 마치 예의 6자녀에서 셋째를 탄핵하려고 부모를 무시한 채 둘째가 맏형에게 판결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국민이 주권을 도둑맞은 것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은 폐륜. 국회가 헌법재판소로 소추한 과정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첫째,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둘째, 헌재는 윤리적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기구라는 데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정 수행에서 법을 지키지만 윤리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직책이다.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도 그 유무죄는 국민의 윤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적 판단으로 탄핵되었다. 이는 국가 윤리체계를 무너뜨린 폐륜 행위다. 이유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법을 평시에 행사했다는 것이 이유다.
같은 위법에서 미국은 무죄, 한국은 유죄. 2025년 3월 15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60여 명의 엘살바도르인 갱단을 그들의 조국인 엘살바도르로 추방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법부의 머스버그 판사는 범죄 집단을 싣고 떠난 비행기를 미국으로 되돌려 회항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유는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 및 인신보호 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판사가 대통령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명령을 그대로 단행하였다. 트럼프 측에서 인용한 외국인 적대법은 1798년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와의 전쟁 가능성 고조에 대비해 제정된 법으로 전쟁 시 외국인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 법은 1812년 1차 세계대전과 1939년 2차 세계대전에서만 3차례 시행됐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법적 근거로 사용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인용한 계엄법은 제2조 2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법에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는 이 부분을 적용한 것이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서 민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은 국정을 마비시킨 내란을 일으킨 것이고 계엄령은 형식적인 것일 뿐 진실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한 계몽령의 목적이었다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베네수엘라의 트렌드 아라과 갱단은 미국에 대한 침략 세력이라고 하였다. 결론은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은 같이 전시수행법을 어겼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통령은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국가 통수권자다. 같은 위법으로 미국은 무죄가 되고 한국은 유죄가 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와 사법부는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윤리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법으로 엮어 자법 취급을 한 폐륜 행위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는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자법범 취급을 받아선 안 되는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불법으로 엮을 만한 구실만 생기면 여지없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교도소에 가두는 낮은 정치 수준은 국민의 주권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주권기구란 인간의 기본인 윤리적 사무를 전담하는 윤리원을 말한다. 윤리원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순수 국민기구로서 그 안에 윤리재판소를 두어 발생하는 모든 윤리적인 문제를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내에 헌법재판부를 두어 귀속시키고 현 헌법재판소 자리에는 윤리원을 세우고 그 안에 윤리재판소를 둔다. 그리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의 탄핵 그리고 국회의 해산권은 오로지 국민의 윤리재판으로 해결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윤리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며 한국만의 독특한 윤리민주주의, 즉 K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터닫고 건축함으로써 국민은 윤리본을 세우고 확실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